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11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처럼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됐고 이제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그 사이 동안에는 특별한 어떤 뭐 변동성을 주면서 뭐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거나 오히려 하락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떤 이 하락에 대한 어떤 이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지난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타 랠리가 나올지는 사실 좀 아직까지도 저는 미지수. 근데 어쨌든 2026년에는 또 좋은 장이 또 일단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나 결론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은 또 정통적인 어떤 보수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내년에 또 가봐야 될 거다, 지켜봐야 될 것이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졌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내년 5월 달에. 그러게 되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가 지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아부하다가 막상 연준 의장 되면 자기 소신을 채울 수도 있고 소신을 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금리나 가능성은 여전히 일단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속터미널 재개발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고속, 천일고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동해안고속, 천일고속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가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저 PBR 관련주 또 이런 이 저평가 관련주를 좀 더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 PBR, 그다음에 소위받았던 이 자산주들이, 즉 자산 재평가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다는 거죠. 앞으로는 특히 내년에는 이런 자산 재평가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왜? 유동성이 살아있고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장부 가치가 재평가되면 시장에서 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 재평가 관련주를 특히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동양 고속과 또 천일 고속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들 M2가 상당히 많이 좀 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원화가 지금 약세 구조잖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이 가치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부동산이 됐든 뭐 금이 됐든 또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근데 제일 안전한 거는 금이나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들이 앞으로 또 오를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유부지를 특히 죄송합니다. 유유부지 놀고 있는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들이 결국엔 나중에 이게 재개발 모멘텀이 되면서 더욱더 가치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자산 재평가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이냐고 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신 분,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역시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요 정도에 좀 더 이렇게 유유부지가 몰려 있는 어떤 그런 회사가 낫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산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이외의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뭐 모멘텀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많이 뭐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 서부 T&D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회사도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뭐 이 자산에 대해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도 우리가 자꾸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드래곤시티, 용산 드래곤시티라든지 이런 신정동 이 개발 부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대형주 중에서는 롯데 칠성.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남권에 원래 부지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서초 물류센터 부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림지주는 오늘 양재동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정시 매수. 왜냐면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적자투성의 어떤 그런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적자투성의 불량한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대성산업이죠. 이 기업도 최근에 강남 고터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뭐 그 대성산업 주유소를 이제 보유한다는 상황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뭐 급등할 종목인가 싶긴 한데 일단은 뭐 그 고속터미널 관련주를 엮여서 급등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NX 같은 경우도 뭐 급등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IS 동서도 좀 개발 쪽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대신에 이제 경북 경산에 대한 이 부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근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이나 이런 어떤 이 건설사 쪽 연관돼서 엮여서 올라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는 자산 재평가 리레이팅이 될 수는 있는데 경북 경산이라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림지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경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방 타임스퀘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인천에 대한 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도 재평가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또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저평가가 PBR이 좀 낮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뭐 그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구로 쪽에 모멘텀이 DI 동일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차트적으로는 그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부 T&D, 뭐 롯데칠성, 그다음에 뭐 하림지주, 그다음에 뭐 경방, 뭐 한진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연관돼서 본다면 이제 저 PBR 관련주 있잖아요. PBR 1배수 미만짜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붙어서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올해가 테마가 조금 시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조금 이 테마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원화 가치가 약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면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90년대 후반에 뭐 가치주들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2000년 초반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치주들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들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치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 PBR 관련주를 무시하고 돈 못 벌고 성장도 안 하는 회사를 뭐하러 관심을 두냐. 근데 이런 회사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요것도 올릴 수 있는 어떤 이 세력들의 힘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가치주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 뭐 사실 오늘 삼성화재가 강막판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등하긴 했는데 이 삼성화재 같은 저 PBR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달을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